이제 여러분들과 변수에 이름을 붙이는 규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코딩을 했을 때 처음에는 변수를 단순하게 쓰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어떤 게 저장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요. 하지만 이게 세월이 조금 지나면, 그렇죠? 불과 며칠만 지나더라도 변수가 여러 개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뭐를 저장했나 하고 잘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상자를 한 10개 정도만 한번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요. 그리고 그 상자 각각에 어떤 것들을 쭉 넣어놔봐요. 어디에다가는 책을 넣고, 어디에는 인형을 넣고, 어디에는 뭐 케이크를 넣었어요. 그리고 또 어디에다는 필기도구를 넣었어요. 그리고 또 어디에다는 컴퓨터를 넣어놨어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됐을 때 처음에는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거예요.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은 이게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변수라고 하는 자체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름을 잘 지어놔야 돼요. 위처럼 A라고 붙였으면은 당장 지금 A에다가 만약에 케이크를 넣었을 때는 A에 케이크 들어있구나 라고 알지 몰라도, 그렇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조금 지나면 잊어먹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변수명은 아래처럼 짓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렇잖아요? 이쪽이 좋은 표현이에요. 똑같이 A로 시작을 해서 이쪽은 여기를 다 지워버리고 A로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것처럼 어드레스 해놓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적어도 여기에 주소가 저장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제에서는. 자, 그래서 여기는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대다수 여기에 있는 것처럼 문자나 숫자 그리고 언더바를 가지고 변수명을 다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조건이 있는 거냐면 여기 문자, 숫자, 언더바를 가지고 여기 변수명을 짓는데, 그런데 변수명을 만드는데,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공백. 그러니까 어떤 이름을 쭉 쓰다가 여기를 비워놓고 다시 쓰는 거. 이렇게 가운데 공백이 들어가면 안 돼요. 어디가 됐든지 공백이 들어가면 안 돼요. 공백이 들어가면 변수명으로 사용 불가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첫 번째 문자, 제일 앞에 어떤 변수명을 칠 때 제일 앞에는 숫자가 올 수가 없어요. 그 위에는 숫자는 어디에 와도 상관이 없어요. 이것만 조심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 우리가 문자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알파벳을 쓸 때는 대문자, 소문자라고 하는 걸 구별을 해요. 소문자, 대문자를 이렇게 구별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첫째 문자는 제일 앞에는 아까 여기서 숫자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나 언더바는 올 수가 있어요. 문자나 언더바는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 뒤에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여기가 금방 이해가 가요. 지금 한번 먼저 여러분들이 눈으로 다시 한번 쭉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예외가 있어요. 또 하나 예외가 있는 게 뭐냐면 예약어가 있어요. 키워드라고 하는 거. 예약어는 사용 불가해요. 왜 그럴까요? 예약되어 있다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음식점에 갔어요. 음식점에 가서 이렇게 자리가 앉으려고 하는데 여기 예약석이에요. 그러면 못 앉잖아요. 왜냐면 거기는 이미 다른 게 사용하고 있다는 뜻인 거잖아요. 만약에 음식점일 때는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할 거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먼저 파이썬에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할 때 몇몇 특수한 것들, 약 33개 정도 돼요. 그거는 예약으로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는 이것처럼 변수명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혼돈이 오겠죠. 특수한 목적으로 해서 이미 파이썬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변수명으로 쓰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잖아요.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변수는 이름은 정말로 잘 져야 돼요. 이름을 잘 져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디버깅하기도 쉽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개발뿐만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다른 데 활용하기도 훨씬 더 쉬워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예약어예요. 키워드라고 하는 거. 키워드 여기 33개. 이거는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처음에는 한 번 정도는 좀 훑어보고 좀 기억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해야 돼요. 한 번 정도는 제일 처음에는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 뭐 클래스라든가 앞으로 많이 사용해야 될 거, 그리고 true, false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 뭐 여기 보면 for, in, not, 와 또 뭐뭐 있어요. 위드 가까이서 보니까 잘 안 보이네요. 하여튼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대리라고 하거나 브레이크라고 하거나 또는 여기는 나중에 함수를 만들 때 써요. 바로 이런 것들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쭉 보고 나서 처음에는 조금 여기를 이렇게 생각들을 좀 해놔요. 제일 프로그램을 처음 배울 때는 한 몇 번 정도만 이렇게 봐보세요. 그래서 좀 눈에 이렇게 좀 익혀놓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쨌든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았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여기 변수를 쓰는 글자를 쓸 때, 변수를 쓸 때 이제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길어지면 짧게 짤 때는 상관이 없어요. 몇 줄 안 쓸 때는. 하지만 뭐 전문적인 게임을 만든다든가 어떤 고급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변수명이 고갈이 될 수가 있어요. 더 이상 변수명을 마땅하게 정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몇 가지 이런 거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것처럼 낙타체라고 해요. 낙타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변수명을 쓸 때 여기는 그 카멜 케이스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어떤 경우냐면 일반적인 낙타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요 사실은 명인데 여기 로 카멜 케이스라고 하는 명인데 그거를 낙타체로 쓴 거예요. 뭐냐면 나머지는 소문자로 쓰고 그리고 단어가 이어지는 다음 단어가 나올 때 대문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뒤에 단어가 나올 때 대문자를 쓰는 거예요. 여기 낙타 여기 봉구리처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이쪽은 여기를 소문자로 시작을 해서 다음 단어부터 대문자로 쓰는 건데 이번에는 여기를 파스칼 표기법이라고 해서 실제는 거의 같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처음에 시작부터 그러니까 이쪽은 단봉 낙타한 거고 이쪽은 쌍봉 낙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카멜 케이스라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쪽은 어퍼 카멜 케이스라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파스칼 표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 있는 글자처럼 대문자로 시작을 해서 소문자로 단어를 끝내고 그리고 다시 대문자로 시작을 해서 단어 그리고 대문자로 시작해서 단어를 이렇게 쓰는 방법인 거예요. 이렇게 쓰면은 아까 우리가 귀학에서 대소문자를 구별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글자를 쓰더라도 여기를 다 소문자로 쓴 거하고 차별을 둘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요걸 가지고도 여기를 소문자로 쓴 거하고 앞에를 대문자로 쓴 거하고 또 차별을 둘 수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변수명을 쓸 수 있는 방법을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네이크 표기법이라고 해서 어떻게 쓰는 거냐면 여기에다가 언더바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쭉 쓰고 언더바 붙이고 다시 쓰고 이런 식으로 쭉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길게 보이잖아요. 지금 저는 2개밖에 안 썼지만 바로 이거를 우리가 여기에 스네이크 표기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변수, 다시 말해서 식별자를 이런 방법으로 만들면은 변수명을 더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두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문제를 한번 이렇게 보면서 생각들을 해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변수 이름은 이렇게 짓는 거구나 라는 거를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여기 변수명 이제 위쪽은 변수명을 제대로 잘 지은 거고 아래쪽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name이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은 영문 알파벳으로 문자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변수명으로 사용 가능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한글 썼는데 이것도 사용 가능해요. 왜냐면 한글도 아까 지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글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언뜻 보면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할지 몰라도 아까 여러분들이 변수명에 대한 표기법에서 보게 되면은 언더바로 시작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래서 이게 언더바로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좀 전에 나왔던 거죠. 스네이크 표기법. 그렇죠? 그래서 여기 네임 어드레스를 이렇게 언더바로 이어서 쭉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여기에 언더바 밑줄 여기 문자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숫자가 나온 건데 숫자가 제일 앞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오면 안 돼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숫자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숫자는 이 중간에 들어가도 돼요. 이 중간에 어디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단지 제일 앞에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변수명을 지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했을 거고 이제 여기는 이렇게 보면서 과연 무엇이 틀렸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부터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어떤 게 틀렸을까요? 첫 번째, 그렇죠? 방금 위에서 설명을 했어요. 방금 위에서 숫자는 어디에 와도 상관이 없는데 제일 앞에는 올 수가 없어요. 바로 그래서 여기는 바로 2라고 하는 숫자가 제일 앞에 와서 여기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어디에서 틀렸을까요? 그렇죠? 여기는 특수문자는 여기서 언더바밖에 사용을 못해요. 언더바밖에 사용을 못해요. 다른 특수문자는 사용을 못해요. 뭐 달러 표시라든가 별 표시라든가 여기서처럼 또는 샵이라든가 등등등 하는 거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스터리스크라고 하는 이 별 표시 때문에 이거는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 때문에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없을까요? 그쵸? 여기는 지금 보면은 공백이 있어요. 공백 때문에 사용을 못해요. 이 공백을 없애서 이쪽으로 붙이면은 여기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또는 여기를 언더바로 이렇게 연결해주면은 사용이 가능해요. 하지만 공백이 있는 상태로는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래쪽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저거는 혹시 알겠어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다른 건 언뜻 봐서는 다 맞은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공백도 없고 지금 여기 물론 숫자는 없고 뭐 때문에 틀렸을까요? 맞아요. 이거는 어떤 것 때문에 틀렸냐면 이거는 예하고예요. 예하고 키워드예요. 키워드이기 때문에 여기는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이렇게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쭉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진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컴퓨터에서 이렇게 코딩 연습을 할 겸 해서 한번 해봐요. 해보면은 여기다가 두고 해놓고 어떤 값을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에러가 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뒤에는 좀 길게 보이는데 실제는 정말로 그렇지가 않고 단순한데 여러분들이 한번 틀린데 다시 말해서 숨은 그림 찾기를 한번 해봐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뒷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설명했듯이 여러분들 한번 여기 어떤 게 출력이 될까요? 이쪽에 스코어하고 여기 보면은 파이썬 이렇게 학생 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틀린데 또는 그리고 나중에 프린트 값에 뭐가 나올까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번 추정들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먼저 저걸 다 코딩하려고 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먼저 따라가면서 한번 생각들을 해봐요. 이게 어떤 게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스코어에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파이썬 학생수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호출이 될까요? 에러 날까요? 아니면 값이 나올까요? 아니면 다른 데서 어디가 틀렸을까요?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틀린 부분을 한번 찾아봐요. 그리고 출력되는 값이 뭔가 하는 것도 한번 찾아봐요. 제일 첫 번째, 여기는 제대로 이렇게 변수명을 정한 걸까요? 맞아요. 여기는 지금 넘버 해놓고 나서 299, 792 써놨는데 여기는 이만큼 값이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쪽은 스코어라고 하는 이렇게 변수를 썼어요. 변수명을 썼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도 95가 들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줄은 파이썬하고 여기 스코어라고 썼어요. 언더바를 썼는데 이게 맞는 표현일까요? 틀린 표현일까요? 여기는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100이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줄에는 매스 한 다음에 미들바를 썼네요. 그리고 스코어 이퀄 52라고 썼어요. 여기에는 50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갈까요? 그렇지가 않죠. 왜냐면 여기에는 요 바가 틀렸어요. 위에처럼 언더바는 타당한데 이것처럼 미들바를 쓰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언더바로 바꿔주던 아니면은 여기를 붙여 써줘야 돼요. 이걸 삭제를 하고 그렇게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일단은 피지스 1 해놓고 나서 90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는 90이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죠.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아래처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숫자는 제일 앞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제일 앞에만 그래요. 어디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제일 앞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40이라는 값은 저장이 안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파이썬 학생수라고 해서 언더바에 이렇게 써놨는데 아까 그랬죠? 한글도 변수명으로 쓸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파이썬 언더바 학생수라고 하는 이만큼 변수명에 30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를 한번 이렇게 봐요. 한번 지금 봐요. 제가 방금 설명한 거예요. 한번 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이걸 다 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저는 여기를 잠깐 드래그를 할게요. 드래그를 해서 이쪽은 지금 어디 가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쪽은 스크립트 모드인 거죠? 스크립트 모드로 저는 이렇게 넘어갈게요. 스크립트 모드로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돌릴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나서 이대로 여기를 런을 누르게 되면은 런을 저장을 하고 나올 텐데 저장을 저는 여기에다가 그냥 바탕화면에다가 테스트라고 할게요.
테스트가 하나가 있네요. 그러면은 테스트 여기에 21년이니까 테스트 21년 오늘이 03월달이에요. 3월달 03 지금 보면은 1, 2에요. 12일 이렇게 쳐놓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를 저장을 이렇게 눌렀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지금 보면은 여기가 돌아가지가 않죠? 에러가 떴어요. 그쵸? 돌아가지가 않고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매스 앞에서 깜빡깜빡 커서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여기를 이렇게 언더바로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 돼요. 또는 여기를 이렇게 없애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언더바로 수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돌아가는지를 볼게요. 런에 가서 다시 한번 여기를 이렇게 실행을 할게요. 실행을 하면은 이번에도 여기서 매스 앞에서 빨간 색깔로 떴죠? 그렇죠? 여기도 아까 설명을 했듯이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제일 앞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일 끝으로 이렇게 보낼게요.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볼까요? 이제 틀린 데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값이 출력될 것 같아요? 스코어는 여기는 95죠? 95가 출력이 될 테고 그리고 여기는 에러가 또 하나 있네요. 여기가 가로가 빠졌네요. 한번 진짜로 에러가 나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같은 상황에 이걸 실행하는 거는 런에 들어가서 여기는 F5라고 써있는 바로 여기 런 모드를 누르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눌렀을 때 또 에러가 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커서가 여기서 깜빡이는데 실제는 여기에 이렇게 가로가 빠졌어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를 저장을 하고 이렇게 누를게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기능키에서 F5를 눌러도 돼요. 자 그리고 여기를 세이브하라고 나오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95하고 30이 이렇게 출력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 문장 자체를 수정을 해서 올바른 문장으로 바꿔서 값 자체도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몇 가지만 더 이렇게 한번 알아볼게요.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